350만 경남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시간, 감시자들. 안녕하십니까, 시민보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와 정책들을 꼼꼼히 살펴서 도민이 지역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죠. 오늘도 지역의 대표 감시자 4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먼저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STX 조선해양에서 근로자 4명이 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 근로자들이 모두 하청업체 근로자였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더 안타까움을 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앞서 지난 5월에 있었던 그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사고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휴일에 쉬는 날에 참변이 벌어졌는데요. STX 해양조선에서 건조 중인 그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그러니까 RO 탱크, 그러니까 잔유 보관 탱크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그 노동자 4명이 포항하는 폭발로 인해 그 참변을 당했는데요. 조선소 노동자의 전체 산업 인력을 봤을 때 10명 중에 8명 꼴이 하청 노동자인데요. STX 조선의 경우에 50여 개 하청업체 1,500여 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사고 당일에도 근무자 280명 중에 무려 220명이 하청 노동자였고요. 그런데 이번에 또 변을 당한 분들이 하청업체 중에서도 그 물량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량팀이라는 것은 촉박한 작업기일이 이제 필요로 하는 빨리 일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투입되거나 아니면 또 이제 위험한 공정에 투입되는 그런 하청 중에서도 제일 아래에 있는 그 하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조선업계는 이러한 그 다단계 하청 구조에 좀 빠져 있는데요. 이러한 하청 구조는 그 위험마저 지금 외주하고 있는 양상이죠. 그러니까 하청의 아래로 내려갈수록 제도권 안에서 그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STX 조선은 최근 3년간 숨진 하청 노동자가 7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통계에 따르면요, 조선소 대형 3사 산재 사망자가 37명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 9월 집계인데요. 그중에서도 하청 노동자가 29명으로 78%입니다. 이제 80% 이상을 이제 육박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처우 개선이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뭐 하십니까? 시장이나 지자체들 뭐 하십니까? 이 보상 대책 확실히 마련해 주시고 구조 개선하는 데 최선을 좀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디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이 희생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보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 그동안 이런 안전 문제로 너무나 큰 비용과 또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안전 한국에 대한 바람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우리의 식품 안전,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인데요. 한때 우리나라 생산 소비량의 연간 약 130억 개, 그리고 국민 1인당 1년간 소비량도 무려 260여 개라는 이 식재료에 대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저희 감시 리스트 첫 번째는요. 경남의 달걀은 안녕한가요? 로 본격 감시를 시작합니다. 1년에 260개를 제가 먹는지 몰랐습니다. 네. 저도 몰랐어요. 상당히 많은 양을 우리가 좀 먹고 있는 건데 사실 요즘 뭐 살충제 달걀 알려주는 휴대전화 응용 프로그램도 등장을 하고 인터넷 판매 달걀 중에는 무살충제라고 오히려 홍보를 할 정도로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이 관심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얼마나 안전하냐, 지금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이제 또 그 발표를 했죠. 안전하다고. 그 네. 정부의 이제 건강에 무해하다는 정부의 발표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네. 살충제 성분인 그 피프로닐이 그 가장 많이 검출된 달걀이라도 어린아이 기준으로 하루 24개, 또 3살에서 6살 사이에 유아는 37개, 어른들은 하루에 126개까지 먹어도 해롭지 않다고 하고요. 또 역시 살충제 성분인 비페트린이 검출된 달걀은 매일 36개, 피리다베는 555개까지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데요. 근데 보통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최소 기준을 잡아도 하루에 수십 개씩 이상 먹는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무해하다라는 그런 내용을 좀 정부가 밝힌 것이죠. 사실 우리 김용훈 기자 말씀하셨잖아요. 어린 한두 살 먹는 애는 24개, 성인은 126개 먹어도 해롭지 않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먹어도 인체에 해롭지 않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살충제 허용 기준을 좀 더 올려도 무방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저는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한 살충
살충제 성분이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이렇게 몸에서 빠져나간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체질에 따라 다 틀립니다. 네. 제일 건강한 사람 기준을 한 건지 어린 애들 기준을 했는지 허약한 사람 기준을 했는지 그 기준도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 살충제 성분의 어떤 위해성 논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이 문제가 사실은 작년 10월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작년 8월에요. 산란계 미승인 독성 살충제가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이미 언론에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작년 10월에 국정감사에 민주당 국회의원인 기동민 의원께서 이 문제를 짚었고요. 거기에 당시 식약처장께서 뭐라 하셨냐면 계란 안전관리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또 말씀하셨었던 거죠. 네. 근데 그러고도 사실 정부가 어떻게 보면 늑장 대응, 어떻게 보면 또 무대응으로 그냥 지지부진 시간을 끌다가 결국 올 4월에 소비자단체에서 다시 이 문제를 거론을 했고요. 이후에 사실 이제 유럽에서 예. 벨기에에서 이제 이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독일과 네덜란드에서도 검출되었다라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언론에 나오면서 이제 급기야 우리 식약처에서도 전수조사에 들어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 계란을 먹을 건가 말 건가 먹는다면 몇 개나 먹는가 이런 논란이 지금 핵심은 아닌 것 같고요. 도대체가 우리 정부의 안전관리 먹거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가 이것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지금 붕괴되었다라는 것이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산란계 재검사까지 지금 끝내고 일시 유통이 중지됐던 달걀도 유통 재개가 됐는데 우리가 궁금한 건 과연 그렇다면 경남의 달걀들은 안전하냐? 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경남은 95.7%가 안전한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요. 초기에 그 전수조사로 이제 전국적으로 49곳이 이제 살충제 농가로 이렇게 파악이 됐을 때 경남은 합천과 창녕, 진주 이제 각각 한 곳에서 총 3곳으로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3곳 중 2곳이 친환경 인증 농가였고요. 친환경 농가, 네. 우리가 친환경 달걀이라고 해서 좀 더 비싼 값을 주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먹겠다고 사는 그런 농가가 또 나왔기 때문에 배신감이 더 컸던 거거든요. 지금 이 적합 판정을 받은 달걀이라고 하지만 또 친환경이라고 하지만 과연 우리가 믿고 먹어도 되겠느냐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요. 저희가 이제 마트에 가면 주부들이 이제 접하는 게 친환경 달걀이 있고요. 또 거기 보면 무항생제 달걀 이렇게 또 구분되어 있는 거 많죠. 유정란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뭐. 차질 좀 정리해봐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번 기회에. 친환경 달걀, 그러니까 일반 달걀이 있고 친환경 달걀이 있죠. 근데 일반 달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농약이라든지 사료나 사육 공간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약도 저농약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친환경 달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에는 다시 두 종류를 나누는데요. 하나는 유기축산 달걀이 있고요. 하나는 친환경 무항생제 달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항생제 달걀은 말 그대로 항생제를 쓰지 않은 사료를 먹이는 거죠. 더해서 농약도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근데 유기축산 친환경 달걀은 농약과 항생제는 당연히 사용하지 않고요. 더해서 사료도 유기농을 써야 되고 그리고 사육 공간도 가급적이면 케이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실외 공간, 농가 안에 예를 들면 실외 공간도 일정 정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무항생제 달걀은 예를 들면 최소한의 조건만 갖춘 달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소비자분들께서도 이미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친환경 인증은 바로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하게끔 되어 있죠. 근데 이 품질관리원에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인증을 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 민간 이 친환경 인증 위탁 업체가 지금 전국에 축산물과 관련해서는 총 39개가 있습니다. 39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 다수가 농산물 품질관리원 출신 퇴직자가 네. 운영하는 업체가 있다는 것이 이번에 밝혀졌죠. 그래서 뭐 오비락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부적합으로 판정된 친환경 인증 농가 31곳 중에 약 20%가 바로 이 농산물 품질 관련 출신 퇴직자가 운영하는 인증 업체에서 인증한 농가였다라는 것이 지금 뭐 소위 말해서 농피아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사후 관리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면 친환경 농가에서 살충제가 검출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인증을 취소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격이 없으니까. 예, 자격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질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법적으로는. 예, 법적으로. 그게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친환경 마크를 가지고 있는 이 농가가 이거를 떼버리고 그 계란을 유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게 됐는지 우리가 원인을 분석해 보면 전부 이런 문제에서 발생했다. 정말 이런 문제가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는 구조였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고. 뭐 말 나온 김에 그 AI가 우리 한국에 왜 그렇게 근절이 안 되냐 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이런 우리 사육이거든요. 밀집 사육. 이게 보면 한 요 정도 크기랍니다. 이렇게 A4 용지 크기 A4 하나에 용지면 조금 여기에 작은 이제 거보다. 그 한 마리가 있는 거죠. 근데 옴짝달싹 못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알을 낳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살충제를 안 뿌릴 수가 없다는 게 또 그분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기계처럼 않습니까? 사육이 되는 거예요. 공장식으로. 네. 제가 예전에 한번 독일을 갔을 때 독일의 그 돼지 농장을 갔는데 그냥 돼지들이 자유롭게 그 돼지를 방목하고 키운다는 걸 제가 보고 너무 낯선 거예요. 저희는 보통 돼지 보면은 빽빽하게 그렇죠. 하고 우리의 막 시끄럽고 돼지 축사 그러잖아요. 근데 모아서 돼지들이 초원을 뛰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돼지가 뛰기도 합니까? 뛰죠. 돼지가 바쁘면 뛰겠죠. 걸어다니니까. 항상 걸어다니지 않죠. 돼지도 뛰죠. 제가 본 돼지는 다 그 축사 우리 안에만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바쁘면 뛰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먹이를 주면 먼저 가려고 빨리 가게 되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는데 근데 우리나라도 좀 이런 그 가축 사육에 있어서 좀 이런 물론 이제 그 시장의 원리도 있겠죠. 소비는 많이 되고 또 공급량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어떤 한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좀 가축 사육의 어떤 이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공론화시킬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물복지농장 말씀 잠깐 네. 앞에 하셨는데 우리 경남에도 양산에 이 동물복지농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요? 네, 이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이제 착한 농장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양산의 한 닭 복지 농장은 그 일반 농장보다 생산량은 적지만 문의가 뭐 요즘에는 아주 막 빗발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닭 복지 농장은 전국적으로 이제 92곳이 있는데요. 경남과 울산, 부산 지역에는 총 6곳이 있고요. 양산의 그 닭 복지 농장을 보면 1,700마리 닭을 그 공간에서 이제 사육 중인데요. 그 같은 면적에 만약에 공장식으로 그 닭장 그 케이지식으로 했다라면 수만 마리를 키울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최대 10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공장식에 비해서는 이제 생산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제 안전성은 아주 확실히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일단 그러면 양산에서는 이번 살충제 달걀 사태를 좀 벗어난 겁니까? 검출이 안 됐죠? 검출이 거기서는? 안 됐죠. 네, 네. 당연한 거네요. 예, 아까 우리가 양산에 네. 좀 더 말씀드리면요. 양산 상하 북면에 있고요. 여기 농장 25곳이 농장주 협업 관리 체계로 운영하고 있어요. 굉장히 좀 긍정적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농장주가 협업으로 관리를 하면서 어떤 살충제를 쓸 것인지도 같이 결정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체 약품 기준치를 마련하고 서로 공부한 것들을 공유하고 이러면서 관리를 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계란 파동에도 불구하고 살충제가 전혀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네. 좀 고무적인 건 뭐냐면요. 양산시가 작년에 5월 지역 산란계 농장에 살충제 약 한 4천여만 원어치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먼저 양산시에서 거기 맹독성 성분 유무를 검사를 먼저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맹독성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먼저 시가 먼저 검증을 해서 그 25곳의 이 협업 관리 체계 농장주에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례가 굉장히 사전 관리로 예를 들면 성공한 되게 좋은 사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살충제 달걀 파문이 일면서 동물복지농장과 함께 또 주목받는 곳이 로컬푸드 매장이거든요. 예, 로컬푸드에서도 이 살충제 달걀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네, 이번에 네.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되는 계란은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로컬푸드가 뭐냐면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역에서 생산해서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그 지역 농산물이에요. 이게 지금 식품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유통 방식과 생산 방식 때문이거든요. 예. 대량 생산과 또 대량으로 유통되는 또 장거리로 이 여러 단계를 거치는 유통 과정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거를 좀 줄이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역에서 난 농산물은 수송거리가 짧으니까 네. 더 신선하고 또 여러 유통을 거치지 않으니까
더 이제 지역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다리녹용이 운영하는 그 마트 안에 로컬푸드 매장의 그 농산물은 인근 지역의 조합원들이 직접 키워서 출하한 것이기 때문에 싱싱하고 또 가격도 저렴해서 그 지역의 소비자들 만족도가 높은 편이죠. 참 완주 로컬 푸드는 정말 2013년부터 정말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전북 완주가 특히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주가 지금 교육, 그다음 문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농가, 그다음에 농업 이런 것들을 정말로 전방위적으로 완주군사 정말 잘하더라고요. 저는 2013년부터 저는 계속 교류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가서 매년 초중고 학생들한테 강연을 원주로 갑니다. 그때마다 볼 때 완주 로컬푸드 봤어요. 마찬가지로 되게 굉장히 잘하고 있는 이 직거래 시스템이더라고요. 반대로 또 한평 로컬푸드 이 매장도 정말로 또 호평을 받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누가 언제 어디 생산했는지에 대한 생산자 실명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신뢰를 확보할 수 있고 그 가격도 생산자가 직접 정해서 판매하는 직거래 방식이거든요. 그럼 소비자는 믿을 수가 있고 또 생산자는 직거래 방식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판매망을 구축할 수 있고 그래서 소농 직거래 방식을 많이 선호를 하게 돼 있죠. 우리가 난가 코드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 난가 코드가 좀 안 맞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명을 알 수는 있지만 농장 주소랑 이 지역하고 일치하지 않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작도 가능하고. 그렇죠. 100%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생겨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소농 직거래 장터 로컬 푸드가 앞으로도 더욱더 각광받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 난가 코드가 이제 달걀 파동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저도 이제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달걀이 이게 유통 기간이 있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다 우리 주변에서 오는 줄 알았더니 제가 봤던 달걀 중에는 10 충북에서 왔고 14 경북에서도 왔고 15가 우리 경남인데 여러 군데서 이렇게 달걀도 오는구나 싶어가지고 정말 말씀하셨지만 짧은 거리에 또 신선한 식재료가 온다면 그것만큼 값도 싸고 또 품질도 좋으니까 일석이조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 근데 아니에요? 그 달걀 중에 검출된 달걀은 없었어요. 다행히 그 숫자는 없었어요. 저는 아무래도 이게 관심 있게 봤거든요. 저는 있었어요. 있었어요? 냉장고에. 예. 근데 냉장고에 이제 사놓은 계란 중에서 네. 거의 먹고 한 2-3개 남은 거였는데 근데 뭐 이미 먹었는데 뭐 어떻게 방법이 있나요? 저는 좀 인식의 문제인지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충제 계란을 파동을 겪고 있지만 이 현재 그 공장식 그 사육 방식이라든가 살충제를 뿌리는 그런 방식이라든가 수십 년간 해왔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긴 하죠. 근데 이제 소비자들도 일단 생산자 인식이 이제 바뀌어야 되겠지만 소비자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치 뭐 유행처럼 어떤 한 순간에만 딱 바짝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늘 이런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모니터하고 항상 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더욱 철저한 소비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동물용 복지 농장이 꼭 아니더라도 유통 단계만 사실은 조금만 잘 정비만 해도 생산 원가, 소비자 원가를 그렇게 높이지 않아도 사실 먹을 수 있는 경우가 많죠. 특히 우리 살고 있는 경남에는 주변이 사실은 농산물도 많이 하고 축산도 많이 하기 때문에 로컬 푸드를 하기에 참 좋은 예를 들면 외적 환경을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로컬 푸드가 좀 경남에서 조금 더 사실 호남 지역이 저희보다 로컬 푸드는 훨씬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경남도 로컬 푸드를 하기 참 좋은 기반이 이미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생산과 유통과 관련된 이력이 정말로 확실하게 표현되는 로컬 푸드가 좀 더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거 아시잖아요. 간디 유정란. 예. 몰랐어요. 아, 모르세요? 네. 간디 유정란 농장 닭들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서는 이제 닭들이 일광욕하고 모래 목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진드기 문제로 살충제를 뿌릴 염려가 없죠. 네. 예. 그래서 진주 인근 약 한 400여 가구를 여기는 회원제거든요. 회원으로 확보해서 전체 70% 정도의 물량은 매주 배달을 그 회원들에게 해주고요. 네. 나머지 한 30% 물량은 이 진주 로컬푸드 직매장에 판매를 합니다. 물론 달걀 가격은 계란 한 개 가격은 한 500원 정도로 좀 일반 가격보다 좀 비싸긴 한데 그래도 요즘에는 없어서 못 판다는 후문이 있더라고요. 그렇겠죠. 지금 같은 시기는 아마 더 그럴 것 같은데. 자, 오늘 지금 우리 살충제 달걀 파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달걀에서 시작된 이런 유해성 논란이 다른 품목으로도 번지고 있거든요. 뭐 유럽에서는 소시지나 햄도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도 기사를 통해 나오고 있는데 간염 바이러스 나왔죠. 예. 지금 우리가 얘기한 동물복지농장과 로컬 푸드가 좀 장기적인 대안이라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얘기도 해봐야 되겠어요. 우리 현재 우리 생산은 농식품부에서 하고 우리 김 주수님 아까 말씀하신 유통은 식품, 의약품 안전처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서로 조금 책임 회피성 어떤 그런 업무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 두 개 기관에서 책임 소재를 서로 안 들고 잔류농약 검사마저 지금 또 거부하고 있는 그런 실태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참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을 좀 더 이렇게 합리적으로 뭐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좀 구조적인 변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빨리 이 관리 체제가 좀 단일화됐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생산 주체인 농가에도 정말 이런 먹거리 갖고 장난치고 하는 데는 좀 처벌 규정을 좀 엄하게 강화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 도민들과 국민들에게 제공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양계 농가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축산 농가까지 해서 사실은 이 모든 질병의 기본이 구조적으로 밀집 사육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밀집 사육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그 공론화는 이미 다 되어 있어요, 세계적으로. 근데 문제는 해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대단히 많은 이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해법이 되게 어려운 건데요. 시장 원리도 있는 그럼요. 어쨌든 이번 계란 파동으로 인해서 지난 8월 22일에 정부도 축산 환경을 전면 개선하겠다라는 브리핑을 했죠. 그래서 그 아까 벌써 우리 많이 얘기했듯이 2018년 내년부터의 신규 농가는 반드시 케이지당 이 닭 한 마리당 지금은 0.05 입방미터로 되어 있는 거를 뭔가 아까 얘기한 A4 용지 한 장보다 조금 작은 이런 케이지에 예를 들면 면적을 부여했다면 이제 신규 농가는 반드시 0.075 입방미터, 그러니까 50% 이상의 면적을 더 넓혀주는 거죠. 예, 어쨌든 건폐율이 훨씬 좋아졌어요. A4에서 이제 A3 되겠네요. 이제. 요 정도가 되는 거죠. 예, A3 용지 지금 되겠네요. 이건데 지금 이건데 요 50%가 정도 늘어나는 거죠. 좋아졌으니까. 근데 어쨌든 크게 늘어나는 건 예,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신규 농가에 대해서 내년부터 그렇게 하라는 얘기고요. 기존 농가에 대해서는 10년간 유효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시행하라는 게 입장이고요. 뭐 물론 이제 농식품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긴 했어요. 예를 들면은 잔류농약 검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계속 이 유통 과정이 지금 추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산란 일자 표기를 반드시 의무화할 것. 그리고 이것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었었는데요. 계란의 전량을 국가가 일단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계란 유통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계란을 수집하고 판매해서 유통을 관리하겠다라는 것이 대한양계협회의 계속 지속적인 요구였고 공약에 있었었습니다. 사실. 난각도 조작한 업체 또 발견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 무엇보다도 계란의 이력을 추적하는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대책을 수립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기존의 농가에는 10년간 또 유효기간을 두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생산 단가를 높이고 더해서 소비자 단가가 올라가는 이런 연쇄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현실화될 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거로 생각이 예. 듭니다. 0.075로 평당 올려도 A4에서 A3로 늘려놔도 그리고 기존 농가는 10년간 유예하기 때문에 앞으로 10년간 이 문제 계속 불거지겠네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그죠. 거예요. 어차피 네. 이거 지금 케이지인데 조만큼 늘려놔도 어차피 살충제 또 쓸 거 아닙니까? 진드기가 완전히 소멸하기 또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날개 요렇게 폈던 걸 좀 요렇게 피는 정도이지 확 못 그렇죠. 피니까. 예. 예. 또 어차피 흙이 없기 때문에 네, 흙이 공중에 떠서 지금 우리 안에 사육되기 1층, 2층, 때문에. 3층 이렇게 돼 있는 네. 거잖아요. 아파트에 살고 있잖아요. 예. 전북 익산의 한 농장주가 동물복지농장으로 달걀을 생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그럼 좀 더 많이 생산해 주세요. 닭도 좀 더 많이 키워주시고 달걀을 많이 낳게 해주세요 했더니 안 됩니다 했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엄마 닭, 아빠 닭이 사랑해서 만든 유정란이라는 이 타이틀을 갈고 판매하고 있는데 이 서로 필요하다고 돈 많이 벌겠다고 닭을 더 드릴 수 있느냐? 안 됩니다 했다는 겁니다.
정말 이런 해답이 있는 것 같아요. 동물 복지는 바로 국민의 복지고 우리의 건강에 직결되는다는 이 시기야말로 이 살충제 달걀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